자, 우선 파일을 먼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파일은 이렇게 생긴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텍스트 파일입니다. 확장자가 DAT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만약에 메모장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열어보시면 열려요. 메모장으로 열립니다. 근데 이 파일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요.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콜론이 2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영화 제목이 나오고요. 다시 콜론이 2개가 나오고 장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텍스트 파일에서는 value들이 무엇으로 구별이 되어 있냐면 콜론 2개가 value들을 구별하는 separator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분자, separator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도 보세요. 두 번째 행도 보시면 이 숫자가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그냥 1년 번호예요. 1년 번호고 그 다음에 그 영화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의 장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영화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는 애니메이션이면서 어린이, 어린이 영화이면서 코미디 영화이고요. 주만지라고 하는 영화는 어드벤처 영화이면서 아동용 영화이면서 판타지 영화예요. 세 번째 영화인 그럼피어 올드맨이라고 하는 영화는 코미디이면서 로맨스 영화예요.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게 CSV랑 다른 점은 뭘까요? CSV와 다른 점은 쉼표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쉼표 대신에 무엇을 사용하고 있다? 콜론 2개를 사용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 그런 영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영화 제목에 쉼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 제목에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네요.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쉼표 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영화 제목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영화 제목인데 만약에 CSV 파일처럼 일반적인 CSV 파일처럼 콤마로 값들을 구별해 버린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값이 되고 여기는 두 번째 값이 돼 버리겠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CSV 파일이 있는 거예요. 콤마 대신에 콜론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콜론을 2개를 또 이어서 붙였느냐? 영화 제목 중에 콜론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 되니까. 네. 영화 제목 중에 콜론 하나가 들어가 있는 영화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별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 네. 영화의 장르를 보시면 영화의 장르가 하나의 영화가 하나의 장르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쵸? 네. 토이스토리는 장르가 3개가 혼합이 되어 있어요. 애니메이션, 아동, 코미디. 3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고요. 그럼피어 올드맨이라고 하는 거는 코미디와 로맨스라고 하는 2개의 장르가 혼합이 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웨이팅 엑사일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시면 코미디와 드라마, 여기서는 코미디와 드라마 2개의 장르가 합쳐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영화가 몇 개의 장르에 속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의 장르에 속할지는 모르니까 장르들을 뭘로 구별을 한 거다? 이 파이프 연산자. 파이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파이프로만 구별을 한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컬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 모습으로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데이터 프레임인 거예요.
영화 아이디가 있고, 영화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장르가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가 read CSV를 할 때 항상 첫 번째 라인은 무엇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어제 한 거잖아요. 어제 read CSV를 여러 가지 형식의 CSV 파일에 적용을 했을 때 첫 번째 행에 컬럼이 이름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지금 파일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행에 컬럼 이름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파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문자를 읽어드리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패키지들 먼저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셨겠지만 우선 판다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판다스 as PD.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하려면 파이플럿 모듈, 매트플럿립의 하위 모듈인 파이플럿 모듈이 필요하고요. 혹시 C본도 사용할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C본까지 이렇게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배열을 사용한다 그러면 넘파이까지 임포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넘파이 배열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해주셔도 되고. 자, 경로는 실행을 하셨죠? 자, 경로를 실행을 하셨고 이제 파일이 저장된 경로예요. 자, 그러면 이 저장된 경로를 가지고서 이제 read CSV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우선 데이터 프레임에 제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제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column names라고 하나 만들까요? 네. 첫 번째 컬럼이 movie ID, 두 번째 제목이 타이틀, 두 번째 컬럼이, 세 번째 컬럼은 장르. 장르가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장르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르즈. 자, 이거는 왜 제가 리스트를 만들었냐면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프레임의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리스트. 지금 이거는 리스트를 만든 거죠.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파일 경로가 있고요. 파일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할 컬럼 이름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무비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판다스 with CSV 이용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파라미터는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변수 이름이 파일 패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가 뭐예요? 세퍼레이터가 콜론이 아니죠. 기본값은 쉼표란 말이에요. 기본값은 콤마인데 우리는 콤마가 아니잖아요. 콤마가 아니니까 여기를 파일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죠? 헤더, 네임즈. 네임즈가 컬럼 네임즈죠. 맞아요? 그렇죠? 네. 네임즈에 우리가 리스트를 넘겨버리면 네임즈에 리스트를 넘기면 헤더가 없다라고 자동으로 인식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명시를 해주셔도 돼요. 헤더가 없습니다 라고 명시하셔도 되고요. 네임즈의 리스트만 넘기면 헤더가 없습니다 라고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네임즈만 줄게요. 네임즈를 뭘로 주면 되냐면 컬럼 네임즈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니까.
저희가 어제 할 때는 이렇게까지만 했었잖아요. 그죠? 세퍼레이터 지정했었고 컬럼 이름 지정했었고. 자,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보면 에러 나요. 에러가 나면서 뭐라고 에러가 나냐면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UTF-8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UTF-8이 아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보통 한글 파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구글 콜앱이 실행되고 있는 이 환경. 이 환경은 OS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OS가 리눅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리눅스 OS는요, 기본적으로 파일의 인코딩을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을 사용을 해요. 이게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기본 텍스트 인코딩 코덱이에요. 텍스트 인코딩 코덱.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파일은 UTF-8로 만들어진 파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한글 파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글 파일이면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CP949라고 써주시면 돼요. 근데 한글 파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영어로 되어 있어요. 자, 만들어진 파일은 뭐 때문이냐면, 자, 이 CP949, 자, 이거는 리눅스의 기본 인코딩이에요. 리눅스의 기본 인코딩이고요. CP949는 한글 윈도우스, MS 윈도우 있죠. 한글 윈도우스의 기본 파일 인코딩이 CP949예요. 근데 웨스 맥키니라고 하는 이 미국 사람이 한글 윈도우즈를 썼을까요? 한글 윈도우즈 쓰진 않았겠죠. 그렇죠? 무슨 윈도우즈 썼을까요? 영문 윈도우 쓰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영문 윈도우즈에서 기본 인코딩은 CP1252라고 하는 인코딩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제가 주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 에러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유니코드 에러다 이런 게 나오면은요. 대부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작성된 한국어에서 작성된 파일일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CP949라고 해주시면 거의 대부분 읽혀요. 거의 대부분 읽혀요. 그건 한글 윈도우인 경우에. 근데 지금처럼 영문 윈도우에서 작성이 됐는데 유니코드 에러가 발생한다. UTF-8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럴 때에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뭐 중국어냐 일본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영문 윈도우인 경우에는 CP1252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걸 어디다 넣느냐? 아규먼트가 있어요. 아규먼트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적절한 아규먼트를 찾아야 돼요.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나라고 하는 걸 찾아보셔야 돼요. 너무 많아서 못 찾겠죠? 네. 보통 파라미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코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수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뭐 파일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함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문자열에 관련된 것들은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파라미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써준다? CP1252.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실행이 됐죠. 에러는 없죠. 자, 이건 에러가 아닙니다. 이건 에러가 아니고요. 그냥 워닝이에요. 경고예요. 경고. 그리고 이 경고의 내용은 뭐냐면요.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이 세퍼레이터가 한 글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두 글자다. 원래 보통은 쉼표 하나를 사용하거나
보통은 쉼표 하나를 사용하거나 탭 문자 하나를 사용하거나 보통 이렇게 하나의 문자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두 글자가 사용이 됐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이 워닝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해결책까지도 여기 써져 있어요. 읽어보시면. 해결책까지 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ng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해라. 그러면 워닝까지도 없앨 수 있다. 여기 나오죠. You can avoid this warning. 이 워닝은 없앨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굳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워닝이 보기 싫으시면 그때는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저기 써져 있는 대로 ng는 파이썬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에러 없이 완전히 실행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이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릴게요.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이 세퍼레이터. 세퍼레이터는 구분자예요. 구분자. 쉽게 설명하면 영어로 세퍼레이터를 줄여서 파라미터 이름을 만든 거예요. 파일에서 값과 값을 구별하는 데 사용된 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열어서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파일이 이렇게 콜론 2개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 그럼 그거를 써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거는 뭐냐면 네임스죠. 네임스는 뭐냐면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리스트를 전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일에 컬럼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파일에 CSV 파일에 혹은 텍스트 파일에 컬럼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전달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무엇이냐면 인코딩은요 파일의 문자열 저장 방식. 파일의 문자열 저장 방식이고 이거는 밑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좀 드리고 자 이거는 단지 이거는 뭐 때문에 워닝 아까 parser 에러라고 하는 parser 워닝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parser 워닝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텍스트 셀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쉼표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쉼표를 사용을 하는데 탭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자, 이거는 무슨 문자? 탭 문자. 쉼표가 구분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탭이 구분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탭이 아니라 공백이 들어가 있다. 공백이 한 글자만 있으면 이렇게만 하면 편해요. 공백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곳에는 공백이 한 글자가 있고 어떤 곳에는 공백이 두 글자가 있고 어떤 곳에는 공백이 세 글자가 있다.
한 글자 이상의 공백들이 있다. 그때는 우리가 어제 한 게 있죠. regular expression, 그 다음에 공백 한 글자 이상.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문자열이 2개가 사용됐으니까 그냥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써준 거예요. 되셨죠? 네. 자,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렸고, 인코딩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인코딩. 대부분의 경우 사용하는 인코딩은 UTF-8이에요. UTF-8. UTF-8은 네, 여기 오타 있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타 있었네요. 네. 대부분의 OS에서의 기본 문자열 저장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OS라고 하면 리눅스, 맥 OS, 유닉스 등등등 이런 OS에서 사용되는 기본 문자열 저장 방식. 근데 만약에 그 파일이 한글 윈도우에서 작성이 된 거다. 한글 윈도우에 있는 메모장에서 작성이 된 거다. 그런 경우에는 CP949라고 하는 문자열을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한글 MS 윈도우스 그래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문자열 저장 방식이. 그러니까 모든 윈도우에서 하나의 문자열 저장 방식만 썼었으면 크게 우리가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뭐 한글 윈도우든 영문 윈도우든 중국어 윈도우든 뭐 아니면 인도어 윈도우든 상관없이 모든 MS 윈도우라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모든 OS라면 한 가지 인코딩 방식만 썼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우리가 그 이름 하나만 기억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똑같은 MS에서 만든 윈도우스라고 하는 OS임에도 불구하고 그 윈도우스가 한글 윈도우냐 영문 윈도우냐에 따라서 문자열 저장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왜 MS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CP1252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영문 MS 윈도우스에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문자열 저장 방식인데요. 네,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ISO 8859-1. 네, 이게 그 부르는 이름이 ISO라고 하는 게 국제표준단체죠. 네. 국제표준단체에서 붙인 그 코드 값이에요. ISO 8859 뭐 이렇게. 그게 CP1252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거의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ISO 번호를 기억하셔도 좋고요. ISO 번호를 기억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뭐 CP949, CP1252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사실 얘네들은 누가 붙인 코드 값이냐면 그 ISO에서 붙인 번호가 아니고요.
MS에서 붙인 범위예요. 그래서 MS949라고 부르기도 해요. MS1252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파이썬에서 사용하실 때는 CP949, CP1252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붙인 코드 값이고요. ISO 8859라든가 또 뭐가 있더라? 네. 그거는 국제표준단체에서 붙인 코드 값이에요.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등등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윈도우스만 해도 이런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EUCKR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한글 윈도우스 방식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것도 한글 윈도우스. 근데 굳이 요거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요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CJK. CJK도 있어요. CJK. 이건 뭔지 아세요? Chinese, Japanese, Korean. 이런 방식들도 있어요. 이런 방식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거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아마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파일을 정말 그 영문 윈도우가 아닌 뭐 중국어 윈도우에서 가지고 온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인도 윈도우에서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한글이나 영어 2군데 정도가 가장 많을 거고요. 가장 많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인코딩 방식들을 써주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 써준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래서 여기를 1252라고 써준 이유는 저자가 이 데이터 파일을 만들었을 때 데이터 파일을 만들었을 때 영문 MS 윈도우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수 문자가 몇 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C자인데 혹시 불어 하신 분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 위첨자 아래첨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쵸? 알파벳에 있죠. 불어 하시면 뭐 여기에 뭐 이렇게 붙던가? 네. 그런 문자열들이 그 인코딩 타입이 다른 거예요. 인코딩 타입.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진짜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일단 인포를 먼저 볼까요? movies.info를 먼저 보시면 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로우는 몇 개 있다? 3,883개. 뭐 대략 한 4,000개라고 할게요. 4,000개 정도의 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인덱스는 문자열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0부터 순서대로 1, 2, 3, 4 0부터 이렇게 1씩 증가하는 정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컬럼은 몇 개? 3개. 제대로 만드는 거 맞죠? 우리가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즈라고 만든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럼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보면 movies.head 5개만 보는 거죠. 5개만. 자, 아까 파일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기 5개. 1번부터 5번까지 5개. 토이스토리, 주만지, 그럼피어, 웨이팅, 파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토이스토리, 주만지, 그럼피어, 웨이팅, 파더. 맞죠? 5개. 그렇죠? 테일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read CSV를 하면 에러 없이, 워닝 없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제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요거 하나가 어제 다루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테일도 볼까요? 테일. movies. tail.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meet parents, requiem for dream, 타이거랜드, 투 패밀리 하우스, 더 컨텐더라고 하는
뭐 이런 영화들이 있네. 됐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리드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찾아보자 라고 했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를 보시려면 어디를 보셔야 돼요? 장르즈라고 하는 컬럼을 보셔야 돼요. 장르즈라고 하는 컬럼을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장르즈라고 하는 컬럼은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자열이 공백이 하나도 없고요. 공백이 하나도 없고 단지 장르가 무엇으로만 구별되어 있다? 타입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 인 것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무비스에서 조건에 맞는 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애니메이션 장르의 영화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비스 장르즈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으면 원하는 결과일까요? 두 개밖에 안 나오죠. 왜 토이스토리 안 나올까요? 토이스토리 왜 안 나와요? 토이스토리는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고 있지 애니메이션이랑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도 뭐예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토이스토리까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월레스 앤 그로밋이나 I Married a Strange Person이나 이것만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자열을 비교할 때 이렇게 같다를 비교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장르스 타이틀이 이거를 찾으려면 장르스 컬럼의 문자열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으면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컬럼까지를 찾고 컬럼에서 즉 시리즈에서 문자열 메소드를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자열 메소드 사용하려면 .str 문자열 메소드를 사용할게요. 자, 여기까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컬럼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장르스 컬럼에서 문자열 메소드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클래스가 어떻고 클래스의 메소드가 어떻고 막 타입이 어떻고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 다 잊어버리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자? 데이터 프레임에 장르스 컬럼에다가 문자열 메소드를 사용하겠다. 문자열 메소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tr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contains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contains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nimation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보면 몇 개나 나올까요? 토이스토리 들어갑니다. 이제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 달토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애니메이션. 구피면은 디즈니 영화 아닐까요? 네. 검비라고 하는 것도 있군요.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Fun and Fancy 47년 영화는 저도 모르죠. 네, 이런 거는. 네. Make My Music, Melody Time,
포켓몬, 그죠? 디지몬. 네. 아, 여기 애니메이션. 전부 다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고 있죠. 로우 몇 개? 105개. 이렇게 찾은 데이터 프레임에 무엇을 세면 될까요? 랭스를 세주면, 네, 맞아요. 맞습니다. 랭스를 세주면, 개수가, 애니메이션의 개수가 됩니다. 아까 전체 한 4,000개 정도 영화가 있었죠. 4,000개 정도의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은 105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변수를 하나 할까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즈. 이렇게 해서 출력 한번 해보고요. 밑에서 랭, 애니메이션즈 이렇게 하시면 105개라고 하는 숫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제가 찾아보세요라고 했던 거는 뭐였죠? 로맨틱 코미디였나요? 로맨틱 코미디는 몇 개일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로맨틱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맨스라고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장르가 로맨스를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르가 코미디라고 하는 문자를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로맨틱 코미디 이렇게 할게요. 자, 무비스 똑같이 하시면 돼요. 무비스에서 로맨스를 포함하고 있고 and 그다음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고 코미디를 포함하고 있고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비스가 로맨스라고 하는 장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무비스가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를 포함하고 있어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맨스 영화이면서 코미디가 아닌 로맨스 영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코미디 영화이면서 로맨스가 아닌 영화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비스의 장르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에 스트링 메서드를 적용할게요 라고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contains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돼요. 무엇을? 로맨스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괄호 두 개 있어요. 두 개. 앞에 있는 괄호는 contains 뒤쪽에 있는 괄호는 여기 조건을 묶어주기 위한 괄호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and. 자, 똑같아요. 무비스의 장르에 문자열 메서드를 적용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contains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코미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출력해 볼까요? 몇 개인지? 로맨틱 코미디스 204개가 나왔습니다. 204개. 여기서 로우 개수만 보면은요, 204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그럼피어 올드맨 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영화인지. 장르가 딱 두 개가 딱 들어가 있네요. 코미디와 로맨스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사브리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이것도 저는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딱 코미디와 로맨스까지만 들어가 있네요. The American President라는 영화가 있네요.
코미디이면서 드라마이면서 로맨스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는 맞단 말이에요. 거기에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뿐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밑에 더 있어요. 뭐 클로리스라든가 요거는 저도 알겠네요. 나머지는 알만한 게 없네요. 중간에 뭐 생략되어 있는 것들 보면 알만한 영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해되십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5어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5어로 하면 코미디도 찾아주고 로맨스도 찾아주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죠? 뭐가 들어가 버리죠? 토이스토리가 들어가 버려요. 왜 들어갈까요? 코미디니까. 로맨틱 코미디 아니잖아요. 근데 토이스토리는 코미디라고 하는 게 있어서 5어. 앞쪽에 있는 거 하나만 만족해도 된단 말이에요.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도 볼까요? Waiting to Exil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코미디이면서 드라마예요. 로맨스 영화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얘가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를 찾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and인지 5어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되셨죠? 네. 네, 숫자만 뽑아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length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로우의 개수가 204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쓰셨군요. 무비스. 제가 함수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한번 함수 사용 방법을 한번 문서로 한번 볼게요. 무비스 점 컬럼 이름이 장르스 여기에 스트링 그죠? 점 contains 자 아규먼트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아규먼트가 케이스 플래그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여기 패턴이란 뜻이겠죠? 패턴 그죠?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턴은 문자열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문자열 그죠? 우리가 어떤 패턴이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를 전달하는 문자열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문자열 하나를.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주셨다고 하네요. 로맨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코미디라고 주셨다고 해요. 제 생각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떻게 호출된 건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호출한 건지? 첫 번째 파라미터가 어디에 전달된 걸까요? 첫 번째 로맨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패턴에 전달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코미디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어디에 전달이 된 걸까요? 케이스에 전달이 된 거예요. 케이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패턴을 찾는 건가요? 로맨스가 포함되어 있는 패턴만 찾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코미디 안 찾아줘요. 코미디 안 찾아줍니다. 로맨스만 찾아주는 거예요. 볼까요? 네. 무비즈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무비즈. 에러는 없는데요. 네. 로맨스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로맨스가 들어가 있는 것들. 자, 보세요. 드라마 로맨스가 들어가 있어요. 드라마 로맨스가 들어가 있어요. 드라마 로맨스가 들어가 있죠. 로맨스만 들어가 있으면 다 찾아주는 거예요. 코미디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얘는 로맨스가 있어서 들어간 거지 코미디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잘못 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이거는 첫 번째 파라미터죠. 첫 번째 아규먼트죠. 첫 번째 아규먼트는 어디에? 첫 번째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잘하신 거예요. .str, .lower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비교할 때 대문자가 아니라 서문자로 비교하겠다. 이건 잘하신 거예요. 일단 장르를 전부 다 서문자로 바꾼 다음에 장르를 전부 서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 문자를 다시 소문자 로맨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거죠. 로맨스가 들어가 있는 거. 네. 요거는 가능해요. 자, 그리고 문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기능이 있군요. 어떤 기능이 있나요? 파라미터 중에 뭐가 있죠? 케이스가 뭘까요? 로어 케이스, 어퍼 케이스,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를 비교하겠다요. true인 경우에는 케이스 센서티브, 그러니까 대소문자에 민감하다는 뜻이고, false인 경우는 대소문자에 민감하지 않다죠. 이게 있군요. 네. 케이스가 있군요. false로 주시면 되겠네요. 요런 방법도 있네요. 이런 방법도. 네. 자, 이게 잘못된 결과가 여기가 400개나 나온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 400개가 나왔냐면 로맨스만 있으면 다 찾아주기 때문에 400개가 나왔던 겁니다. 네. 이렇게는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 contains는 패턴 하나만 찾는 겁니다. 패턴 하나. and로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